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이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AI 신약 개발 기업 에임블이 시드 투자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2020년 5월에 설립된 에임블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전문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물리학, 화학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임블의 AI 신약 플랫폼은 양자 계산, 분자 동력학 기술로 구축한 물리학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 AI 딥러닝 알고리즘이 합쳐진 구조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에임블의 물리화학 기반 AI 신약 개발 기술은 초기 단계인 약물 후보 물질 도출에 걸리는 통상 2년에서 5년의 시간을 1에서 2년으로 줄이고 약물 검증 및 전 임상 기간인 6에서 15년을 3에서 5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물리학, 화학 등의 기초 과학 분야의 지식을 토대로 AI 기반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 에임블을 활용하면 제약 및 의료 산업 신약 개발 과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정확성을 높여 임상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전 신약 개발 과정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산업계에도 IT와 결합한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중이고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신약 개발 분야가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에임블의 투자 이슈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장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페이탈앱이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페이탈앱은 인건비 등 매장 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패스오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스마트 오더를 상용화시키고 주문 결제 과정을 기술적으로 혁신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패스오더는 자영업자들이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기 구매 없이도 포스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기존 주문 앱과는 달리 초기부터 중개 수수료 0% 정책을 유지하며 상생을 목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탈의 곽수용 대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영업 시장을 기술로 해결한다는 미션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협업을 통해 패스오더 사용자들에게도 더욱 편리한 서비스 및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페이탈앱의 투자 이슈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요소를 입힌 선불형 체크카드 차이카드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 차이코퍼레이션이 7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차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에 이은 선불형 체크카드인 차이카드의 성공적인 출시와 스타트업들에게 인기를 모아온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아임포트 인수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시한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는 최근 가입자 250만 명을 넘겼으며 BC카드와 함께 출시한 차이카드는 출시하자마자 발급 요청만 1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또한 아임포트는 웹사이트에 코드 한 줄만 입력하면 피지사 연동 및 다양한 결제 기능을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 결제 등 모든 온라인 결제를 혁신적으로 구현해 결제 관리에 투입되는 리소스를 파격적으로 줄여주며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오늘의 집, 밀리의 서재, 나이키 코리아, 한국 필립 모리스 등 2,200개의 국내외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투자 유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모빌리티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모빌리티는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유동성, 어떤 기동성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문맥적으로 사용되는 모빌리티의 뜻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 수단을 폭넓게 일컫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동하는 기술로 이동수단과 이동수단 관련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모빌리티 산업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맥킨지는 수많은 모빌리티 산업 중 특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트렌드로 자율주행 기술, 전기차 기술,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를 꼽았는데요. 그리고 트렌드에 부합하게 이 세 분야의 기업들은 피치북에서 발표한 투자 금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빌리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우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율주행 시장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완성차 시장에서 수년간 주요 기술로 인식되며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선도적 기술로 주목받으며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비중이 커지며 화물과 배달 서비스 등 B2B 용도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사용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 알파벳 산하의 웨이모를 들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인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애리조나와 피닉스 지역에서 웨이모1이라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웨이모는 현재 기준 백업 운전자 없이 작동하는 유일한 자율주행 서비스로 배달용 승합차와 물류용 트랙터, 트레일러를 포함한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로도 이커머스 거래가 급증하며 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함께 전기차 또한 모빌리티 트렌드를 이끄는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전기차는 매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며 2020년인 지금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상용화에 따라 전기차 분야에 필요한 기술도 세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대기업이 개발하기 어려운 특정 분야의 전기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엔보이를 좋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며 더군다나 충전소에 대한 니즈도 상승했는데요. 엔보이는 이와 같은 니즈를 포착해 미국 내의 아파트와 지역 커뮤니티에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를 제공합니다. 엔보이는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토대로 지역 내의 아파트, 호텔, 공공지역이 필요한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할 서비스로 그 시장성을 인정받아 11월 12일 8,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전기차 같은 메가 트렌드 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좀 더 가깝게 다가온 분야가 있죠. 바로 공유 모빌리티 시장입니다. 공유 모빌리티는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접촉이 선호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개인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기술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 스쿠터나 자전거 등이 국내 대비 빠르게 상용화된 유럽 지역에서는 개인 모빌리티 산업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티어는 유럽의 대표적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으로 11월 10일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호가 주도하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펀딩 라운드를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 티어는 현재 6만여 대의 전기 스쿠터를 10개국 80개 도시에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공유 전기 자전거 제공사인 벤모프는 올해 9월 4천만 달러의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으며 일정 금액을 내고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구독할 수 있는 스와피에츠 같은 기업도 투자사를 영입하는 등의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의 사정은 어떨까요? 국내 모빌리티 시장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트렌드도 글로벌 방향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2년 국내 자동차 공유업체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업계는 안정적으로 회원을 확보하면서 그 규모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20대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했던 가입자 평균 연령도 최근 30대를 넘어서면서 30, 40대까지 공유 트렌드가 확산됐다는 분석인데요. 네, 국내 1위 차량 공유 업체이자 1세대 업체인 소카는 국내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달인 10월 16일 소카는 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 오른 것인데요. 소카는 지난해 운영을 중단한 공유 택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사업도 신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타다 라이트에 서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카가 차량 공유 서비스와 그 종류의 강세를 보인다면 최근 150억 규모의 브릿지 투자를 유치한 42닷은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유모스에 집중합니다. 42닷은 도시명 통합 플랫폼 유모스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딜리버리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이동수단을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점점 다양해지고 치열해지는 모빌리티 시장, 누가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 나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빌리티 산업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소비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의 온라인 미디어 데모데이를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으로 디노랩 소속 스타트업의 홍보 영상을 행사 기간 동안 누구나 참여해 시청할 수가 있으며 응원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대면 데모데이에서는 디노랩 스타트업 18개사의 홍보 영상을 개별 기업별 영상으로 구성해 우리은행 유튜브와 행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의 영상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